본책만책 제37편 지구 생물체는 행복하라? 항복하라의 개복치.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제가 사실 이 책 제목을 맨날 행복하라라고 읽어요. 아, 진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그래서 항상 항복하라. 굉장히 전투적이다라고 생각했지. 저는 항상 행복하라. 제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요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지구 생물체니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 아, 약간 기원의 마음으로. 기원의 마음으로 행복하라.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읽어주셨네요. 네, 실수로 그렇게 읽었고 편집 없이 지금 내보내기 위해 약간의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한세입니다. 인사하세요, 라일라님. 역가적이야. 인사하세요, 라일라님. 저 아까 맨 처음에 인사했어요. 안 했어, 우리. 저는 인사했어요. 한세는 인사 안 했어요? 우리 인사 안 했어. 나중에 들어본다. 나 했어. 나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했어요. 언제? 그럼 내가 이렇게 나 들어갈 거야? 라는 말을 언제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따 알겠어요. 내가 얘기할 거야. 알겠어요. 제 거 그럼 제 인사 갖다 붙여주세요. 전 인사 안 했으니까.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줄거리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본책만 책은 4번째 단편이고요. 이번 단편인 개복치는 우연히 심해 생물을 만나 짧고 환상적인 모험을 하게 된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개복치는 이 소설집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덜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작가님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개복치를 만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개복치와 관련된 경험을 해보신 게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게 환상 속의 어떤 생각들? 아니 자신이 그건 아니에요. 자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작가님이 만나신 다른 어린이를 보고 생각하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조카분이시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정보라 작가님의 조카분이 실제로 10대시고요. 요새 사춘기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요? 읽었는지 못 물어보셨다고. 제가 본 최근 그 인터뷰 같은 것에선 그랬고. 조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저주토끼가 북커상 후보가 되어서 수상 때문에 영국에 가셨을 때 그 해외에 편집자인지 아무튼 그 북커상 그 시상식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자녀분이 그 저주토끼를 읽고 무척 무서워했다. 그게 소설집인데 저주토끼 자체가 호러 위주의 장르 단편집이고 특히 거기 머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랄라님 아직 저주토끼 안 읽어보셨죠? 네, 아직 못 봤어요. 그 머리가 이제 변기에서 머리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짧게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그걸 특히 무서워한다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어린이가 너무 안 나오면 변기에서 머리가 나온다고 외치면 어린이가 화장실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이 이런 책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읽혀도 되는가? 라는 에피소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작가님한테 좀 인상 깊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덜 무서운 이야기를 어린이에게 읽혀주고 싶었나? 그러니까 이 책은 어린이에게 읽혀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책이 정서적 함양에 문제가 없는 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는 전혀 없죠. 무섭거나 네네. 꺼려지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청소년이 등장하고 어떤 연령대가 읽어도 문제가 없고 특히 이 이야기는 좀 환상적인 동화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이 소설집을 내시기로 했을 때 한 편 정도는 이제 그런 거를 첨가해야 되겠다고 의식을 하시지 않았나. 아니면 무의식이라도 그런 게 좀 작동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기에서 머리 나오는 건 되게 그거 같네요.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괴담? 빨간 휴지, 파란 휴지를 주는 귀신이 변기에서 나왔나? 그치. 그때 근데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것도 아이들이 오래 변기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오래 화장실에 있으면 이제 귀신이 나온다라는 느낌의 이야기였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조금은 어린이들도 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책이란 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읽힐지 모르는 매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강렬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 앞에 세 이야기와는 분위기가 또 전혀 달라서 약간 개복치를 중심으로 이 앞에가 1부고 여기부터 2부다 혹은 쉼표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2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는데
정보라 작가님이 아까 라일라님이 개복치를 만나셨거나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서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정보라 작가님이 개복치를 쓰기 위해 개복치 공부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단편 중에 이 개복치 편을 쓰면서 가장 재미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참고문헌에 여러 책이 있는데 그중에 개복치의 비밀이라는 책이 적혀 있고 작가님이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 개복치의 비밀도 재밌었다. 개복치를 쓰는 것도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개복치의 비밀을 읽었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나는 작가님이 왜 좋아하셨는지 알겠어. 나는 놀랐어. 왜냐하면 정말 이론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이론서냐면 정말 개복치 박사라는 게 이렇게 누굴 놀리기 위해 쟤 뭐 잘 알아서 박사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개복치로 학위를 딴 개복치로 학위를 딴 박사님이 개복치에 대해 쓴 개복치 이론서야. 그래서 첫 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개복치는 물고기인가로 시작해서 물고기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이 정의에 개복치가 맞는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진짜 생물학자가 쓴 글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소설이나 에세이가 아니라 이론서고 그 얇은 책이긴 한데 진짜 개복치 눈의 구조는 어떻고 뭐 생식기는 어떻고 약간 이런 개복치도 어떤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이런 책이었어서 작가님 왜 좋아하는지 하셨는지 알겠고 나도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 독서 경험이 너무 즐거웠냐? 그럼 그건 아니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론서라서 왜냐면 재밌다고 하셔서 약간 다른 느낌을 생각하셨나 봐요. 나는 개복치의 비밀이라길래 이런 류의 생물학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완독했고 개복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이 단편을 처음 봤을 때 개복치가 보통 우리가 약간 어떤 비유로 쓰잖아요. 되게 마음이 여린? 크게 상처받는? 그 개복치의 비밀에 그 썰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아니 그 썰을 추적했어. 왜냐하면 개복치는 실제로 그렇게 놀라거나 이래서 죽지 않는데. 아 진짜요? 그럼 왜 그렇게 됐지? 어떤 일본 유명인이 그냥 SNS에 썼대. 개복치라고? 개복치는 쉽게 죽는다고 썼대. 그러니까 가짜뉴스 같은 거였네요. 완벽한 루머네요. 그냥 뭐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그때 뭐 프로그램 홍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썼대. 그래서 그런 개복치에 대한 되게 거짓말이 사실 개복치는 그렇게 놀라거나 누가 들이받거나 해서 죽지 않고 실제로 이 소설 속의 개복치도 이렇게 돌고래가 와서 치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개복치가 죽지 않고 그냥 유유히 다니잖아. 실제로 개복치는 굉장히 건강한 생물이고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어떤 일본인이 그냥 한 말이다. 이런 것까지 정말 상세히 추적해서 쓰셨더라고요. 책 자체는 되게 유익했겠네요. 많은 걸 알았어. 저는 이 단편을 봤을 때 개복치가 그런 되게 예민하고 막 툭 쳐도 상처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궁금하긴 했거든요. 쭉 읽다 보니까 개복치가 생각보다 더 되게 여유로운 느낌? 나른한 느낌? 이런 생물로 등장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선악을 떠나서 말씀하신 고래랑 이렇게 막 장난치듯이 하는 묘사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가 되게 어린이가 주인공이고 어린이의 시선에서 이렇게 쭉 동화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어린이들이 모험하는 이야기가 보통 그렇듯이 어른의 눈을 살짝 피해서 자신만의 경험을 하게 되고 남들은 믿어줄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환상적인 꿈인지 현실인지 나중에 아마 이 주인공인 선우도 헷갈릴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라서 이 앞에가 1부고 이제 여기가 쉼표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딱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마냥 따스한 이야기?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단편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끝의 이미지고 중간에 이제 선우가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말도 안 되는 모험을 약간 당황스레하고. 그렇지. 개복치에게서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고 갑자기 물론 선우는 모르지만 그 개가 예부겐이잖아요. 맞아요. 예부겐이에게 갑자기 다리가 하나 없는 개한테 이끌려서 해저를 탐험하고. 그게 되게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끌려서 흰토끼 따라가듯이 개에게 끌려가서 이제 심해를 탐험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어린이에게 동물들이 전달하고 싶은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착하고 순수한 어린이구나. 그러면 우리 세계에 잠깐 와서 놀고 가. 약간 이 수준으로 느껴져서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뭔가 약간 미스터리함이 있는 느낌? 앞에 있던 얘기들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 이야기에 저는 묘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특별히 격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 모험 자체 굉장히 거대한 모험이긴 하지만 거대하죠. 근데 뭔가 선우가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떤 청소년의 모험은 집을 나가서 시작하잖아. 그렇지. 엄마 아빠 미워.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개복치가 선우를 보고 싶어 한다. 근데 그 개복치가 선우를 왜 보고 싶어 하는지는 사실상 모르고 선우가 처음에는 약간 궁금해서 그 잠수함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가는데 그렇게 된 게 개복치의 의지처럼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이와 타이가 약간 혼란스러운 독자로서는 그런 바다 여행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개복치도 만나고 주걱턱 물고기도 만나고 어쨌든 사경용도 만나고 하는데 그리고 선우는 중간중간 괴롭지만 어쨌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만족하는데 이 모험 자체가 너무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이 소설이 쉼표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도입부에 이제 선우가 아주 짧지만 어떤 사회와의 갈등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잘 스며들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맞아요. 내성적이고. 뭐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선우가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는 인형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선우가 인형을 좋아해서 뭐 그런 류의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 모험이 사회와 잘 섞여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소수자나 약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쉼표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순간을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선우도 뭐 자이 반 타이 반으로 시작되었고 굉장히 정신없었긴 했지만 이 모험을 결국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그게 또 참 인생 같다고도 생각했고 선우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이 모험이 다 끝나고 다시 잠수함으로 복귀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잠수함에 있는 모두가 다 선우가 사라져서 놀라워하거나 뭐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일도 없었고 그냥 선우가 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받아들여주고 아빠와 함께 집에 돌아간다는 점을 선우가 계속 만족해하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가 그리고 같이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그것을 이 사회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이거를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개복치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일상적이고 환상적인 모험의 이야기인데 이게 끝난 다음에 저도 그 끝난 다음에 다시 아빠랑 돌아간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우에게도 자신과 어떤 바다만의 비밀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저는 안도감이 좀 들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힘들게 우리 모두가 나 스스로를 먹이고 입히고 뭐 어른 흉내를 내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제 다시 밥 먹으러 와 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서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뭔가 마음 편하고 익숙한 환대의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엄마라고 표현했지만 본인마다 느끼는 어떤 따뜻한 공간, 나를 받아들여주는 내가 쉴 수 있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은 다 조금씩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독자들이 읽기에 좋을 것 같은 되게 상냥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한세님 말씀을 들으니까 소수자로서의 시각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빠의 말처럼 뭐 개복치처럼 커도 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우처럼 작다고 또 못 버틸 것도 아니니까 다들 각자의 방법을 잘 찾아내서 풍랑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개복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편은 원래라면 해파리인데 해파리가 상대적으로 좀 짧고 고래와 같이 읽었을 때 좀 더 이해가 가는 이야기라서 해파리와 고래를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편은 해파리와 고래 두 편을 엮어서 읽고요. 아마 그러면 저희 지구 생물체는 행복 아니고 항복하라가 네, 끝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잘 이야기를 또 엮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의 좋아요와 구독, 리그램과 리트윗 많이 해주시고 혹시 저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언제나 멘션 또는 DM 또는 뭐 메일이나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 언제나 열심히 듣겠습니다. 팟빵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다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정신없는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